캐논의 랜섬웨어 해킹 사건이죠. 이 단순히 펌웨어만 갈아 끼우면 f1.6 렌즈로 사용할 수 있다. 소니의 새로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웹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니콘 남아공에서 인플루언서를 채용을 해가지고 후지필름의 엑스포토그래퍼죠. 한국만 완전히 빼버렸다. 시그마의 새로운 렌즈 소식입니다. 방해를 해가지고 이 얼굴 인식으로는 동일인으로 인식할 수 없게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고랑봉입니다. 네, 오늘은 사진계에 떠도는 여러가지 뉴스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대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를 모았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대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과 내피셜이 가득한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거의 일주일 전부터 말이 많았던 이제 캐논의 랜섬웨어 해킹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캐논의 서버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런 뉴스입니다. 안 그래도 새로 나온 EOS R5나 R6가 발열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세간에 많은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캐논이 이런 랜섬 공격을 당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캐논에서 아직 특별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도는 소문들의 조합이고 지금까지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합의되었다. 이런 것들만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캐논을 사용을 하면은 10테라의 무료 사진 저장 공간을 주는데 이 무료 사진 저장 공간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랜섬웨어 공격과 무관한 어떤 다른 문제라고 캐논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거는 캐논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이즈라는 이 해킹 단체가 캐논의 랜섬 공격을 가해가지고 약 10테라 가량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미 훔쳐가지고 확보를 해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캐논 카메라에서 이 캐논의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부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캐논 사용자의 컴퓨터 역시 이런 랜섬웨어의 공격에 취약한 거 아닌가, 혹시 캐논의 서버를 타고 내 컴퓨터로 침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어느 것 하나 사실로 정확하게 이렇게 공식 발표된 건 없고 단지 캐논에 관해서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다 정도는 지금 이메일 유출된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으로서는 20여 개의 캐논 관련 사이트들이 많이 지금 정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캐논에서 어떤 공식 발표를 해가지고 정확한 사건과 사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문제가 개인의 컴퓨터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발표해 주기를 바라는데 캐논의 공식 입장은 현재 전문가들과 조사 중이다 라고까지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빌트록스에서 나온 85mm f1.8 렌즈를 단순히 펌웨어만 갈아 끼우면 f1.6 렌즈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약 3분의 1 스탑 정도 조리개를 더 열 수 있는 그런 렌즈로 변신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f1.8
F1.8이 아닌 F1.6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트록스 85mm F1.8 렌즈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된 결과로는 빌트록스에서는 이런 펌웨어를 배포한 적도 없고 배포할 생각도 없고 자기네들 공식 펌웨어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펌웨어는 사설로 이미 제작된 그런 펌웨어일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펌웨어를 사용했을 경우 향후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이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펌웨어는 현재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F값이라는 게 이미 물리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런 숫자 값인데 이걸 어떻게 단순히 펌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F1.8보다 이 조리개를 더 열 수 있는 여유분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F1.8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F1.6까지 이 조리개를 열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가지 뭐 설계상 문제라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빌트록스에서는 F1.8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펌웨어는 F1.8 이상 조리개가 열리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을 단순히 F1.6까지 열 수 있게 이렇게 만든 펌웨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소니의 새로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에서는 저렴한 보급형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작년부터 많이 들렸었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이렇게 구체적인 예상도 그림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디자인은 알파 6000 시리즈와 비슷하지만은 아주 약간 큰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바디 사이즈가.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알파 6000 시리즈와 매우 흡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니가 어떤 센서를 사용할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아마 가격 경쟁력을 위해 가지고 최신의 센서보다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적당한 성능의 풀프레임 센서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급의 바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측정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저가형 혹은 출시가 오래돼 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런 저렴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도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이 한 $1,300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1,500가 넘어가는 순간 이 카메라가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캐논의 RP라든지 소니의 알파 7R2 같은 카메라들이 현재 $1,000 이하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들보다 훨씬 더 어떤 뛰어난 장점이 있지 않는 이상 더 비싼 가격을 받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의미는 나름 있죠. 나름 있기는 하지만은 소니가 어디까지 이 보급형 카메라의 저변을 그러니까 알파 마운트를 뿌리고 싶냐. 여기는 이 카메라가 나오는 가격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가가 제가 봤을 때 $1,300 이하 $1,200 정도로 나온다면은 이 소니의 확고한 의지 이 미러리스 시장에서는 굳건한 1위를 굳히기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1,500 이상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카메라가 $1,000 때로 나왔다 $1,099로 나왔다 이렇다면은 소니가 이를 악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가장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인 이 카메라의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자는 알파 5가 될 것이다. 혹자는 알파 6가 될 것이다.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이 카메라가 만약에 알파 5라면은 579로 하는 알파 시리즈 풀프레임 미러리스 알파 시리즈의 보급형 라인을 나름 구색이 맞게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알파 6라고 한다면은 뭔가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사람들에게 팍팍 심어주겠죠. 네, 그 다음으로 모처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니콘에서도 드디어 카메라들에게 웹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보면은 니콘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 해고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는 회사다,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잘린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캐논, 후지필름, 파나소닉에 이어가지고 이 니콘까지 이런 웹캠 기능을 지원하게 되어서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의 포지션이 늘었다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에게는 그냥 무용지물이지만은 당연하게 휴대폰도 이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은 그 카메라를 웹캠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상했죠. 이상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니콘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카메라 회사의 의지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카메라 회사들도 하루빨리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펌웨어가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해당 펌웨어가 적용되는 기종은 니콘 D6부터 이제 D850, 780, 500, 그리고 7500, 5600 같은 DSLR을 포함하고 니콘에서 나온 모든 미러리스 카메라 역시 다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웹캠 기능이 없어가지고 따로 HDMI 캡처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희소식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니콘의 안 좋은 뉴스가 이제 떴는데, 어떤 뉴스냐 그러면은 니콘 남아공에서 인플루언서를 채용을 해가지고 자사의 Z50, 최근에 나온 Z50이라든지 이런 카메라들을 이제 홍보하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 10명 정도가 좀 안 되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흑인이 딱 한 명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일종의 흑인 무시라든지 인종차별이 아니냐, 이런 SNS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아공의 백인 비율은 9%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이라고 하는데, 유독 이 니콘 인플루엔서만 이렇게 백인이 많고 흑인은 단 한 명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많은 남아공의 사람들이 니콘 불매운동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니콘 남아공에서 이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사과문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욱 빡치게 만든 거는 니콘 남아공에 있는 모든 직원은 백인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사진까지 게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채택할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했을 경우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후지필름의 엑스포토그래퍼죠. 후지필름의 공식적인 인플루언서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주는 후지필름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몇 년 전부터 한국만 완전히 빼버렸다, 이런 뉴스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니콘 남아공의 사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이런 반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후지가 나름 똑똑한 거 아니냐, 한국 애들은 이렇게 해도 돼, 이러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씨 나를 인플루언서 안 시켜주면은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남아공 사람들의 이제 반응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 후지필름에서 공식적으로 왜 한국의 엑스포토그래퍼만 없앴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 가능할 만한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시면은 엑스포토그래프가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마켓이 작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카메라는 그렇다 치고 렌즈 하나는 그나마 아주 제 취향에 잘 맞는 렌즈를 개발해주는 시그마의 새로운 렌즈 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의 사용도를 보여주는 85mm f1.4 렌즈를 미러리스 전용으로 이렇게 새로 개발한 그런 렌즈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식 이름은 85mm f1.4 DGDN 아트 렌즈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85mm 1.4 아트 렌즈의 정식 이름이 DGHSM 아트였는데 이제 DGDN 아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아트 85mm 렌즈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작고 가벼운 600g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의 85mm 렌즈가 거뜬하게 한 1kg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가벼운 한근 정도 이제 600g대로 나왔다는 것은 이 카메라가 무거워서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아트 렌즈 못지않은 그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호기심이 드는 그런 렌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반가운 외관상 큰 변화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조리개 링을 달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물론 이 조리개를 카메라 바디에서 조정하든지 이 렌즈에서 조정하든지 그거는 일종의 취향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하나의 옵션을 사진가들에게 준다는 거는 훨씬 큰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굴 인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가능해지게 된 반면 이런 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동으로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추적을 당하는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클로킹 기술을 개발한 그런 회사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사진에서 크게 얼핏 봤을 때는 달라진 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지만은 이 인공지능 얼굴 인식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방해를 해가지고 이 얼굴 인식으로는 동일인으로 인식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무료로 지금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Fox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지금 배포되고 있으니까는 혹시나 여러분들의 사진이 SNS나 여러가지 이 네트워크 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동 AI 기술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수집이 되고 추적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에 적용을 한 다음 이렇게 네트워크 상에 올린다면은 이 얼굴 인식 인공지능의 강력한 추적으로부터 나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기술의 이름도 이제 클로킹이죠. 클로킹 하면은 스타크래프트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그 다크 템플러가 나올 때 안 보이링.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 역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올바른 그런 기술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의 어떤 강력한 이 인공지능의 추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회피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옵션 정도는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계에 떠도는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뇌피셜이라는 양념을 팍팍 뿌린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